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기대감을 좀 모으면서 상승 출발을 시켰었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밀려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고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국면을 좀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외국인이 떠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공매도를 이용해서 더 싸게 살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증권사의 매도 권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에코프로비엠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주가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권고가 지속되고 있는 그 이유 증권사한테 아주 밉보인 것 같은데요. 저 싫어하죠. 눈가리를 왜 그렇게 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아무튼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모양이 조금 안 좋습니다. 1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막판에 확 밀려 내려간 것이 조금 기분 나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 나스닥이 마이너스 0.58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뭐 밀렸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음봉 떨어진 부분이고요. 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자, 여기에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죠. 자, 상승 출발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고용지표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밀려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뭔가 좀 있나? 뭐가 좀 큰 놈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민간 고용, 즉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은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다. 이런 식으로 이때 공식적인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배드뉴스는 곧 굿뉴스다. 이렇게 해서 장 초반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노동부가 이제 고용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민간 고용 말고요. 이제 노동부의 실질적인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뭐 실업지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서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1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전망치. 지난달에는 10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15만 명 증가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이 더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노동부가 이제 제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고용 쪽에서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우선시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 고용 부분에서는 지금 10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 예상치는 12만 8천 명, 10월 수치는 11만 3천 명. 즉 고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됐지만 그것보다 더 나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지는 것은 일단 반가운 뉴스인데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경기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약간 변화가 좀 있었어요. 10년물 금리는 6베이시스 포인트, 즉 0.06% 정도 떨어져서 4.11 기록을 한 반면에 2년물 금리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4.59.
2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통은, 네, 이 가격,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팔아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장기적 관점 안 보고 단기적 관점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뭔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FOMC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OMC를 위한 그 모든 지표들의 움직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뭐를 이렇게 딱히 끄집어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고용이 둔화하는 것을 통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절차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이 연준이 확실하게 금리를 종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알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며칠만 기다려봐. 지금 CPI 지표도 나올 거고 실업률 지표도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7%. 어제는 99.9%였는데 조금 낮아진 상태죠. 그렇다고 97.7%를 무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0%.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월달 금리 인하는 사실상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1월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조금 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만기도 있고 막 이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어느 날은 올라가고 어느 날은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주가가 좀 덜 오르더라도 계좌가 더 많이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처럼 지수는 살짝 올라갔는데 계좌가 좀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 형태로 또 살짝 밀리게 됐을 때 또 계좌가 좀 잘 버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리고 또 다시 내일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바닥이다, 이 자리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잘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한국 주식을 무려 3조 원 이상 매수했다. 4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매도 들어있을 것 같죠?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당연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쪽에 대한 환매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국내 상장 주식을 3조 3천억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코스닥에서 9,400억 매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은 692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 전체 시가총액의 26.9%.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 움직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얘네들 매수를 하면서도 매도로 잡히는 부분들은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매도 부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수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까지 일단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 이런 쪽에 맞춰주려면 걔네들은 이미 2021년도 고점 수준을 이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더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 지금보다도 그래도 완전히 저 고점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만이라도 올라가려면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죠. 한 2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수가 20% 올라가면요
주가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상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조금 과했지. 네, 공매도로 너무 많이 눌렀고 그 다음에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너무 후려치려고 자꾸 더 많이 욕심을 내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잖아요. 이 분명 올라가야 되는 주식인데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매도를 눌러가지고 더 싸게 많이 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 공매도라는 부분이 금지가 되면서 이제 그냥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 지역의 외국인들이 3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위주 지역이 8천억. 유럽 쪽 애들은 약간 좀 단타, 공격 성향이 좀 강하다고 좀 알고 있죠. 그래서 단타적 물량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이 3조 5천억으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네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유럽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88조 원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은 210조 원대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안에 있는 저 자금들이 어느 종목들에 들어갔을지,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의 국내 상장 채권이 5조 3,700억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3조 원을 만기 상환을 받았다. 그래서 총 2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 채권 같은 경우도 순매수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이제 자금이 일단 많이 들어온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단기성 자금, 장기성 자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채에만 순수하게 2조 원대 순매수 규모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채권 같은 경우만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채권에 왜 투자해? 미국 국채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라고 생각이 당연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조금 달라요.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뭐 장기채, 단기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보시면 1년 미만 채권에도 이 투자가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1에서 5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5년 이상은 뭐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 5년 이상 채권에는 100조 원 103조 원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정도는 101조 원, 1년 미만은 38조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년 미만에 있는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기채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라 할까요? 주머니 같은, 지갑 같은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채권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 돈을 집어넣어 놓고 대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국내 시장에다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훨씬 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다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자꾸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이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증권가가 계속적으로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그룹이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죠. 증권사들 나 싫어하죠. 눈가리를 왜 그렇게 떠요? 왜 세모나게 떠요? 그런 거 아니야? 에코프로비엠이 43조 원 잭팟을 터뜨렸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매도 의견을 때리고 있어요. 물론 이 매도 의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 SD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수주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대규모 수주 공시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 그리고 나서 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 매수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차익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규모 수주 공시를 통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왔잖아요.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서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가 또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이게 증권사 때문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영향도 있겠죠. 근데 위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대량 매도를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는 입장보다도 매도를 때리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쪽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에 걸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22곳이요. 에코프로비엠에게 제시한 목표 주가는 평균 29만원이다. 지금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주가 떨어지게 되면 목표 주가를 더 낮추는 리포트를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29만원 정도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져서 한 27만원, 26만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주가를 또 내립니다. 더 아래쪽으로 더 내리게 된다면 그 목표 주가 또 하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 나오면서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를 덜어냈지만 기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것들이 다 반영된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그냥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투자 의견 중립 이거는 증권사에게는 매도 의견이라 볼 수 있는데 증권사가 한 달 전에는 5곳이었지만 지금은 9곳으로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 에코프로 쪽 그룹 쪽에만 너무 타겟팅 되는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한데 얘들도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막 집중해서 때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약간 괘씸죄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팔으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불었어?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증권사에게 밉보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빠테리 아저씨가 얘기했었던 증권사애들 도둑놈들이다. 날강두다. 이런 거. 공매도랑 손잡고 그런다. 금감원도 같이 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괘씸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근데 증권사 쪽에서의 이런 리포트가 공감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단기적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게 된다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신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용 둔화 소식에도 미국 증시는 오늘 떨어졌다. 뭐 때문일까요? 살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다음 주 FOMC 때까지는 확실해질 때까지는 일단은 버텨볼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는 공매도를 통해서 더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매수세가 당분간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권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합심할 정도라면 뭔가 단단히 밉보인 것 같다.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괘씸죄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들 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잘 올라가는 주식이 너무 기특해서 자꾸 더 사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매수 비중도 커지고 평균 매입 단가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의 하락 조정에서도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올라갈 때 불타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계속 하는 거 좋지 않다는 얘기죠. 불타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수를 해놨어. 주가가 막 올랐어. 그때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를 기다리세요. 떨어져서 조정을 무조건 받거든요. 그러면 더 싼 가격에, 지금보단 비싼 가격이겠지만 그렇게 꼭대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상해지는 것보다 뚝 떨어진 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는 불타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조정을 이용해서 가격이 쌀 때 대응하는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화이팅!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